자, 이번 시간에는 비뇨기계, 리널 시스템, 어, 즉 신장, 키드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드니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일단 키드니의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되겠죠. 유린.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린뇨, 오줌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까? 오줌은 혈액을 필터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혈액 중에서 우리가 혈구 세포 말고 혈장, 혈장을 이제 으로부터 이제 오줌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필요한 과정이 우리가 사구체 여과, 그리고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사구체 여과, 그리고 튜블라 리옵소프션, 세뇨관 재흡수, 그리고 튜블라 시크리션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사구체 요과라는 거는 이제 혈장으로부터 1차적으로 이제 혈장에서 뭔가를 필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1차적인 혈장을 필터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구체 여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뇨관으로 어, 뭔가를 여과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터된 것을 어, 우리가 여과액이라 그럽니다. 여과액, 여과액. 자, 여과액은 이제 세뇨관을 통과해 가면서 이제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세뇨관에서 우리가 수분과 용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어, 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뇨관 재흡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뇨관에서는 또 뭔가 시크리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질이 이 필트레이트로 다시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튜블라 시크리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뇨액으로 용질을 분비하여 리날 펠비스로 들어가는 오줌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뇨관 1차적으로 혈액에서 혈액을 여과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그리고 세뇨관을 따라 내려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제거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세뇨관 재흡수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다시 튜블 안쪽으로 더해지는 과정,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튜블라 시크리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오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은 이제 모이게 되면은 이것이 방광에 모이게 되죠. 블레더. 그래서 블레더에 모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이제 유리네이션 과정, 배뇨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믹트리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줌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걸 우리가 배설이라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excre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excretion. 자, 그래서 처음에 혈장에서 여과하는 과정, 그것이 필트레이션, 다음에 재흡수되는 거, 리업소프션, 그리고 분비되는 거, 시크리션,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설되는 거 excretion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드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할 수가 있는데 키닌이라든가 125 다이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 있고, 자, 이 125 다이하이드록시 칼시페롤은 활성 비타민 D가 되죠. 자, 비타민 D는 1차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콜레스테롤이 이제 햇빛 그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비타민 D의 정구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것들이 여러 대사 과정을 거치고 또 이 키드니에 와서 최종적으로 대사가 되면은 이제 활성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비타민 D는 이제 뼈와 관련된 뼈의 대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리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혈압이 떨어졌을 때 분비돼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안지오텐시노젠이라는 게 있는데 안지오텐시노젠을 어, 이제 안지오텐신 1으로 만들어주는 안지오텐신 1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안지오텐시노젠이 이제 이 레닌의 작용을 받게 되면은 안지오텐신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지오텐신 1은 이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이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에 의해서 이제 2가 되면은 안지오텐신 2가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혈압을 올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를 이제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레닌이 분비되면은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이 또 분비되는데 이것은 조혈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수에 작용해서 적혈구 생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드니에서는 이제 이러한 물질들, 이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또 어, 분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키드니는 1차적으로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능, 그리고 여러 내분비 기능,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요한 그 생리적으로 중요한 물질들의 플라스마 그리고 유린에서의 그 농도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린과 플라스마, 글루코즈의 경우에는 유린에서는 제로고 플라스마에서는 100mg/dl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즉 플라스마에 100mg/dl가 있는데 유린에는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레이셔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트륨이온, 자, 여기 1dl는 100ml라고 그랬죠. 즉 100ml당 100mg이 글루코즈는 플라스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유린의 90 그리고 플라스마의 140ml 이큐벌런트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린 플라스마 레이셔가 0.6이 되겠고, 다음에 유레아는 900 유린의 900mg/dl 그리고 플라스마의 15mg/dl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린의 훨씬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크레아티닌은 플라스마에는 1mg/dl, 유린에는 150mg/dl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린 플라스마 레이셔는 15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드니의
그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키드니에서 그 기본 그 단위가 바로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프론. 자, 네프론이라는 것은 이제 세뇨관과 그 세뇨관과 만나는 사구체. 이것이 이제 한 세트가 되는데 이 한 세트를 이제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사구체 글로메룰루스가 있고 그와 연결되는 이제 이 세뇨관, 세뇨관은 이제 처음에 프록시말 컨볼루티드 튜블, 근위 곡세뇨관, 프록시말 하면 이제 근위가 되겠고, 컨볼루티드라는 건 이제 꾸불꾸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위 곡 튜블이라는 건 이제 세뇨관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사구체가 있고 이제 세뇨관으로는 근위곡세뇨관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다음에 이제 그다음 우리가 세뇨관의 부분을 룹스 오브 헨네라 그럽니다. 룹스 오브 헨네. 그래서 룹스 오브 헨네는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디센딩 파트와 올라가는 어센딩 파트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룹스 오브 헨네. 이것을 번역하면 헨네골이라고 그러죠. 헨네골이.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이 디센딩 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얇습니다. 그래서 thin descending 림이라고 그러고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thick ascending 림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헨네고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thin descending 림, 올라가는 thick ascending 림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distal convoluted tube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위 곡세뇨관에 해당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 collecting duct, 이 이제 집합관이라고 그러죠. 집합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이 이 집합관을 거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근위곡 세뇨관, 헨네골이,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블, 원위곡 세뇨관, 그리고 콜렉팅 덕트, 집합관, 이 부분이 이제 세뇨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글로메룰러스 사구체가 이제 한 세트가 돼서 이것을 이제 네프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트가 우리 휴먼에서는 이제 한쪽 키드니에 1.3 밀리언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즉 130만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은 이제 260만 개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프론에서 아까 헨네고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 헨네고리가 이제 짧은 경우가 있고 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헨네고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아래쪽으로 쭉 길게 자, 그래서 키드니로 보면은 이제 키드니의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콜텍스 층으로 보면은 콜텍스 안쪽을 메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바깥쪽 층 콜텍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그 안쪽에 메둘라 부분이 있는데 메둘라는 이제 아우터 메둘라, 인너 메둘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콜텍스는 우리가 피질이라고 번역하면 되고 메둘라는
수질이라고 번역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햇내고리가 이 수질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콜텍스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네프론을 우리가 코티컬 네프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햇내고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메둘라까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적스타 메둘라리 네프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옆 네프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휴먼에서는 이 적스타 메둘라리 네프론이 약 15%를 이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구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구체와 이제 세뇨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사구체의 그 크기는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0.2mm 정도 되고 모세혈관이 보먼스 캡슐 안으로 들어가 형성되겠습니다. 자, 이 둥그렇게 된 이 캡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먼스 캡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안쪽으로 이제 모세혈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들어가서 꾸불꾸불하게 이제 형성된 다음에 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혈액이 일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우리가 사구체가 되는 거죠. 사구체.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1차적인 필트레이트는 이 모세혈관에 있는 혈장에서부터 이제 이 보만스 캡슐 안으로 1차적인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여과와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팩터는 그 물질의 다이아메타 사이즈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뉴트럴 서브스턴스 중성 물질이라고 했을 땐 4나노메타 정도의 크기면은 자유롭게 이 모세혈관 막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4나노메타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죠. 나노메타 수준에. 자, 그리고 4나노메타 이상인 경우, 물론 아주 크면은 이제 필터가 안 되겠지만 약 대략 한 4에서 한 8나노메타까지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물질은 그 물질이 어떤 차지, 즉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여과되는 그 용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쉬워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은 잘 통과를 못하고 오히려 포지티브 차지를 띈 물질이 더 잘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여과가 되는데 그 여과의 그 필터의 구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모세혈관이 있을 거고 이 모세혈관에서 우리가 이제 필터가 돼서 이제 그 여, 어, 어, 이제 필터된 이제 여과액이 되는데 자,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이 여과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캐필러리 엔도셀륨이 되겠습니다. 즉, 이 모세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우리가 어, 엔도셀리얼 셀인데 이것을 이제 엔도셀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모세혈관 그 엔도셀리얼 셀들 사이에
이런 틈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물질은 이 혈액에서 필터가 되려면은 이 그 캐필러리 엔도셀리움을 통과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엔도셀리움이 이제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우리가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공돼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포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포 사이즈는 대략 70에서 90 나노메타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을 덮고 있는 어, 이제 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포도사이트라고 하는 세포의 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포도사이트라는 세포가 이제 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데 둘러쌀 때 많은 위족을 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발 사이, 많은 위족 사이사이의 그 사이즈는 대략 25 나노메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필트레이션 슬릿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캐필러리 엔도셀리움하고 그 포도사이트의 발, 족세포의 발 사이에 또 이 베이절 라미나라고 하는 기저판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에서 어떤 물질이 여과돼서 최종적으로 그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필트레이트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막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캐필러리 엔도셀리움, 다음에 베이절 라미나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포도사이트의 위적 발, 그것이 이제 그 캡슐의 에피셀리움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막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혈관의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메상젤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혈관 사이세포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이웃하는 모세혈관 사이에 흔히 많이 존재하고 수축성이 있어 사구체 여과를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여 이제 면역 복합 물질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사구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사구체의 어, 지금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이제 보호만스 캡슐이 되는 거죠. 보호만스 캡슐, 그리고 안에 어, 이제 모세혈관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꾸불꾸불하게 형성이 되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모세혈관을 우리가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를 이퍼런트 아테리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보면 맥상지혈셀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필트레이트 된 거는 필트레이트는 이제 이 프록시멀 튜블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캐필러리는 이제 이 사구체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되겠고 이 캐필러리 안쪽에서 이제 어떤 물질이 이 통과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요 나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요 그림에서 보면은 어, 1차 확대되고 이제 여기 확대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블라드가 되는 거죠. 블라드가 되고, 이제 이쪽이 어, 필트레이트 여과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과액이 통과하려면은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 그 혈관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엔도셀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 틈을 우리가 페네스트레이션, 천공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과는 해야 될 부분이 베이젤 라미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젤 라미나를 이제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세 번째로 통과돼야 될 부분이 포도사이트에서 이 발이 나오는데, 풋이 나오는데, 이 발, 포도사이트에 나온 발이 이 부분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발가락 사이사이, 발 사이사이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사이트의 발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필트레이션 슬릿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여과액이 되겠습니다. 자, 윗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 포도사이트가 있고, 포도사이트의 발이 이 캐필러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이제 세뇨관인데, 리날 튜블. 세뇨관은, 이제 전체 길이는 우리가 45에서 65mm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뇨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처음 어, 부분이 이제 프록시말 컨볼루티드 튜블이 되는 거죠. 근위 곡세뇨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위 곡세뇨관은 이제 타이트 정크션, 밀착 연결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브러쉬 보더, 마이크로빌라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라테랄 인터셀러 스페이스가 또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마치 소장처럼 우리가 과 비슷한데 이제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브를 이루고 있는 이제 세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루멘 쪽 튜블의 안쪽으로는 이제 타이탄 정크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타이트하게 붙어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타이탄 정크션이 있는 거고, 어, 이제 브러쉬보드 마이크로빌라이를 갖고 있다. 즉, 이 루멘 안쪽으로는 미세한 이제 마이크로빌라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브러쉬보드가 되는 거고, 뒤쪽으로는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틈이 있는 거죠. 틈, 공간. 이 공간을 이제 라테럴 인터셀룰러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브를 이제 좀 더 꼬불꼬불한 부분, 컨볼루티드 포션 혹은 파스 컨볼루타 부분하고 혹은 스트레이트 포션, 파스 렉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 나눠져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헨네고리. 헨네고리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디센딩 림, 올라가는 어센딩 림 이렇게 있는데 디센딩 림은 우리가 thin segment, 얇은 부분이 되겠고 올라가는 어센딩 부분은 이제 thick segment, thick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행각이
대략 2에서 14mm 정도 되고 상행각이 12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행각은 이제 4구체까지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4구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튜블은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블, 원위 곡세뇨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mm 정도 되고 마이크로빌라이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뚜렷한 브러쉬 보더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관은 우리가 컬렉팅 덕트라고 그러죠. 집합관. 그래서 집합관은 20mm 정도 되고 이 집합관은 이제 그 신장의 피질에서부터 수질까지 쭉 아래쪽으로 이제 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 집합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로는 이제 프린시플 셀, P셀이라고 하는 세포와 인터컬레이티드 셀, I셀로 이제 이루어져 있겠는데 이 P셀은 소디움 재흡수와 바소프레신에 의한 수분 재흡수를 담당하게 되겠고 I셀은 산해 분비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수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렉팅 덕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신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신장 주변의 그 혈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신장으로 들어오는 동맥이 이제 우리가 인터로뷸라 아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에이프런트 아테리올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가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이라고 하고 어, 사구체 안에서는 이제 캐필러리 모세혈관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구체를 떠나는 그 동맥 그 관 동맥이 이제 세동맥이 이프런트 아테리올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이 동맥이라는 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세동맥 다음에 모세혈관이 되고 정맥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이 아테리올이라는 거죠. 자, 이 아테리올은 바로 정맥이 되는 게 아니라 페리튜블라 캐필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 이제 여기 큰 동맥이 있는데 동맥이 어, 에이프런트 아테리올 이것이 이제 요 동글동글한 게 이제 사구체인데 사구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이 되는 거고 사구체 안에서 어, 글로메룰라 캐필러리가 되는 거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프런트 아테리올이 되고 다음에 이 튜블 주변에서 그 또 이런 캐필러리가 됩니다. 튜블 주변에. 자, 그 중에 한 형태가 이제 이 바사렉타라는 것이죠. 바사렉타. 바사렉타가 일종의 페리튜블라 캐필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페리튜블라 캐필러리를 이루고 나서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베인으로 돼서 신장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리날 베슬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사구체는 이 코티칼 글로메룰라이와 적스타 메둘라리 글로메룰라이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 코티칼 글로메룰라이에서 나온 이제 이프런트 아테리올, 이프런트 아테리올은 이제 이 페리튜블라 캐필러리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베인으로 가서 이제 신장을 나가게 되죠. 자, 그에 반해서 적스타메룰라리 글로메룰라이에서는 나온 이 이프런트 아테리올은 페리튜블라
네트워크와 이 바사 렉타를 이제 또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헨네 고리를 따라서 이제 수질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은 이제 용질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원심성 세동맥, 이 원심성 세동맥이라는 게 이제 이퍼런트 아테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에이퍼런트 아테리오를 이제 구심성 세동맥이라고 번역하고 이 이퍼런트 아테리오를 이제 원심성 세동맥이 되는 거죠. 자, 구심성 세동맥에 비해서 그렇죠. 에이퍼런트 아테리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평활근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리널 베슬에 대한 특징,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사구체에서 여과가 일어나는데, 사구체 여과, 그 여과율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세혈관에서 이제 혈액에서 필터가 일어나는데, 이 필터되는 양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어, 일어나는 어떤 부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여과, 그래서 영어로는 Glomerular Filtration Rate, 그래서 GFR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신장의 어떤 청소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클리어런스라는 말은 그 이제 신장에서 어떤 물질이 여과되고 세뇨관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유린에 이제 일정한 양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물질이 이제 유린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물질 X가 유린에서 얼마만큼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얼마만큼의 혈액이 흘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X가 이 여과가 돼서 다시 세뇨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린에서 나타나기까지의 그 양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혈액의 흐름, 플라스마 플로우는 얼마만큼인지 이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폰지에 이제 어떤 물질이 스폰지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스폰지에다가 어떤 물을 부어서 스펀지에 흘러보내 주게 되면은 이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스펀지를 통과해 나온 물에 존재하는 이 물질만의 X라고 한다면은 이 X가 이 스펀지를 통과해 나온 물에 얼마만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을 이쪽으로 흘러보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 흘러보내준 이 물의 양이 바로 이제 이 클리어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런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소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물질이 최종적으로
청소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이 흘러 보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그 특정한 물질 X는 사구체에서 자유롭게 필터되고, 그리고 신세뇨관에서는 분비되거나 재흡수되지가 않아야 됩니다. 자, 즉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떤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통과돼서 나오고 다시 세뇨관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이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그 물질 X, 이 물질 X가 이 세뇨관에 다시 더해지거나, 즉 튜블러 시크리션이 있거나 혹은 세뇨관에서 제거되거나 리업소프션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어, 물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물질은 단지 사구체에서 필터만 되고 재흡수나 어, 분비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린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특성을 갖게 될 때 이 물질 X의 청소율을 이용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GFR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물질 X의 클리어런스는 어, 유린에서 존재하는 양, 최종적으로 유린에서 존재하는 양은 어, 그 유린에서의 그 물질 X의 농도에다 곱하기 유린 볼륨을 하게 되면은 유린에서 존재하는 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X가 1mg per ml고 유린 볼륨이 어, 예를 들어서 10ml per 미닛이 됐다고 하면은 그 물질 X, 그 오줌으로 배설되는 물질 X의 양은 10mg per 미닛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그 물질의 양은 그 농도에다가 유린 볼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되는 거고, 즉 UXV는 자,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이 물질 X는 재흡수되거나 분비가 안 되니까 이 플라스마에서의 그 물질의 농도 곱하기 에다가 이 혈액이 얼마만큼 어, 그 필트레이트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즉 GFR을 곱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마에서의 물질 X의 농도에다가 여과되는 그 양, 단위 시간 동안에 그 여과되는 양을 곱하게 되면은 그 양은 오줌에서 존재하는 그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GFR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되는 그 율은 플라즈마에서의 그 물질의 농도 곱한 이것은 유린에서 그 물질 X의 농도 그리고 오줌의 양 단위 시간 동안 그 양과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개를 하면은 GFR은 px분의 ux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x의 플라스마 레벨, 플라스마에서의 농도가 되는 거고, ux는 오줌에서 그 물질의 농도, 그리고 v는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그 오줌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이 물질 X는 조직에서 대사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GFR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 물질을 투여한 다음에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에서 어, 그 물질 X의 농도를 측정하고, 자,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24시간이면 24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동안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 속에서의 그 물질의 농도,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의 오줌의 볼륨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GFR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 물질 X는 어떤 물질이 이용되냐면은 이뉼린이라는 물질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뉼린. 이뉼린. 자, 그래서 이 이뉼린이란 물질이 어, 조직에서 대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세뇨관을 거쳐 나오면서 흡수되거나 다시 분비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 데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 GFR은 우리가 에버리지 사이즈드 노멀 맨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분당 125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율, 여과양은 분당,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볼륨을 얘기하는 거고, 율이라고 했을 때는 분당 어느 정도의 볼륨인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125ml per minute이 되겠습니다. 분당. 자, 이것은 우리가 하루로 따지면은 180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하루에 180리터의 여과액이 생기는 거죠. 사구체를 통해서 여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노멀 그 오줌 볼륨, 우리가 하루에 180리터의 오줌을 넣지는 않죠. 하루에 대략 1리터 정도의 오줌을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 양은 하루에 180리터인데 오줌량은 1리터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99% 이상의 그 여과액은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줌 볼륨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